2020년 1학기 천연기능물질론 조용호 교수님 수업의 발표자 오세용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Anti-Diabetes Activity of Kombucha Prepared from Different Snake Fruit Cultivars 에서 항당뇨 활성에 대해서 봤는데 콤부차에 대한 항당뇨 활성인데 스네이크 프루트 지난 시간과 같이 비늘 야자의 품종을 달리하여 제조한 콤부차의 항당뇨 활성을 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목차로는 우선적으로 논문 정보와 선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후 서론과 방법, 결과,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항당뇨 활성, 콤부차의 항당뇨 활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지난번에 소개하였던 학회 저널지와 같은 곳에 기과된 논문으로서 2018년도에 제출된 논문입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이번 2020년도 실전 문제 연구단의 주제로서 뽕잎, 옥수수 수염 등을 이용한 항당뇨 콤부차의 개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래 콤부차는 녹차, 홍차를 이용하여 제조되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항당뇨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논문의 경우에는 비늘 야자를 이용하여 콤부차를 제조하고 이에 대해서 항당뇨 활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실전 문제 연구단에서는 이미 항당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뽕잎과 옥수수를 소재로 하여 콤부차를 제조하고 항당뇨에 대해 상승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뽕잎은 예로부터 가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옥수수의 경우에는 메이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두 성분이 항당뇨 활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당뇨 활성 평가를 위한 동물 실험의 절차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당뇨 유도를 스트랩토조토신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논문이며 콤부차의 효능 확인을 위해 진행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여 해당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실전문제 연구단에서 개발할 콤부차에 대해 항당뇨 평가의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론입니다. 당뇨병이란 일반적으로 혈당 조절에 항상성 유지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고혈당증 및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되는 질환을 말하며 그 기전에 따라서 제1형과 2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합성하고 저장 및 분비하는 세포를 말하는데 이자에 랑게르한스 섬에 있으며 랑게르한스 섬의 65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정상적인 인슐린 대사는 식품 섭취 후 소화작용에 의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저분자화되고 이것이 혈류내로 흡수되어 이후 베타세포에서 나온 인슐린에 의해 글리코겐으로 간에 저장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그 기전에 따라서 제1형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뉘어지는데 제1형 당뇨병은 급성으로 발병하며 췌장이 파괴됨에 따라 인슐린 분비가 완전 결핍되어 나타나며 보통 유년기를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성인이 된 후 여러가지 환경적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유전적인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로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견되는 증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당뇨병은 심내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만성 신장질환 등 미세혈관 또는 거대혈관 합병증을 유발하여 사망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국내의 경우 2018년 기준 400만 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약 4억 1,500만 명이 걸려 있고 2040년에는 6억 4,2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주로 인슐린 주사 및 저혈당 약물 투여에 의해 치료되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처방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당뇨병 치료로서 콤부차는 동물 실험 등을 통해 고혈당 및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콤부차는 아시아에서 2000년 이상 소비된 음료로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전통 발효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콤부차의 섭취로 인한 건강적 이익의 대표적인 성분은 페놀성 화합물이며 또한 유기산, 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및 다양한 미생물들이 콤부차 발효 중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콤부차를 이용한 항당뇨 실험으로는 대표적으로 베타세포의 손상 정도를 보거나 또는 인슐린 생성 증가 정도, 그리고 식이습관에서 포도당 섭취 감소 및 증가 정도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 비늘 야자를 이용하여 콤부차를 제조하고 이에 대한 항당뇨 활성을 확인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실험 재료로서는 품종을 달리한 4가지의 비늘 야자, 살락 수아르, 그리고 살락 폰도, 살락 마두라, 그리고 살락 발리를 이용하여 콤부차를 제조하였고, 콤부차에 이용된 미생물의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콤부차 스타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랩토조토신, 그리고 안트론 리어전트, 그리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폴린 시어칼츠 페놀 리어전트 등 실험 분석에 이용된 시약들은 대부분이 시그마 알드리치나 마크 회사에서 구매한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우선적으로 콤부차를 제조할 때는 앞선 지난주에 발표한 논문과 같이 원료를 혼합하고, 즉 비닐야자 500g, 물 500g 혼합하여 분쇄하여 주스를 제조한 이후에 65도에서 30분간 상업적 살균의 방법에 따라서 살균을 시킨 이후 멜긴 용기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설탕 시럽에 발효해둔 콤부차 스타터를 10% 접종하고 천으로 덮고 고무줄로 밀봉을 하였으며 무균 상태에서 28도에서 14일간 발효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동물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컷 알비노 위스탈렛을 이용하였는데 2.5에서 3개월 정도가 된 레트를 사용하였으며 무게상으로는 150에서 200g 정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동물 실험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으며 45mg/kg으로 스트랩토조토신을 투여하여 당뇨를 유도하였고, 대조군은 동일량의 식염수를 주입시켰습니다. 72시간 후에 혈당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 10에서 12시간 전부터 단식을 시킨 이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혈장 포도당 수치가 250mg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보았으며 24마리의 쥐를 무작위로 6개의 실험군으로 나누고 4회 반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다음은 생화학적 분석으로서 동물 실험에 이용된 실험들입니다. SOD 활성도나 MD의 수준, 그리고 혈청 내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고밀도 지방단백질과 저밀도 지방단백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콤부차, 즉 비늘 야자를 이용하여 제조한 품종에 따라 달리 제조한 콤부차의 화학적 특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총 산도와 pH, 그리고 총 당함량, 그리고 총 고용분 함량, 그리고 총 페놀의 함량을 표시를 한 표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산도의 경우에는 폰도 품종이 높았으며 pH 역시 폰도 품종이 제일 낮은 값을 가졌습니다. 총 당의 경우에는 폰도가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총 가용성 고용분 역시 발리나 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총 페놀 함량에서 보았을 때는 수아르 품종이 가장 높은 총 페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품종에 따라서의 맛이나 향이나 그리고 갖고 있는 화학적 특성이 비교적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표는
이 동물 실험을 진행한 표가 될 수 있는데 FPG의 수준 그리고 베타 세포에서의 판크레아틱의 정도 그리고 규모 그리고 SOD 활성과 MDA 수준에 대해서 분석을 한 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식염수를 주입한 쥐는 노멀로서 표시를 하였으며 DM은 당뇨에 걸린 쥐가 되며 DM과 그리고 각각의 품종을 혼합하여 주입시켰던 쥐가 아래의 네 가지의 쥐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쥐는 FPG 수준이 119.5 정도에서 28일 후에는 104.3이 되었는데 비교적 당뇨병에 걸려버린 쥐는 463.8로 높은 수치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품종을 달리한 콤부차를 투여했을 때 그 감소하는 정도나 또는 그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 비교적 당뇨병에 걸린 쥐보다는 낮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 다만 표에서 봤을 때 폰도 품종은 비교적 당뇨병에 걸린 쥐와 결과값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아루나 마두라 그리고 발리 역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가질 수도 있긴 하나 유효 숫자를 즉 표준 편차를 확인했을 때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8일이 경과했을 때 낮아지는 수치의 정도에 대해서 보았을 때는 확실하게 콤부차를 섭취했을 경우에 낮은 값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아르 품종이 가장 높은 가장 많은 감소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타 세포의 판크레아틱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정상적인 쥐는 114.9 정도의 활성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뇨병에 걸릴 시에는 42.1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비늘 야자 콤부차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비교적 당뇨병에 걸린 쥐에 비해서는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수아루나 마두라 품종이 비교적 베타세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OD 수준입니다. 활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쥐가 52.7이라고 할 때 당뇨에 걸린 쥐는 18.7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비늘 야자 콤부차를 투여했을 시에는 어느 정도 당뇨병에 걸린 쥐에 비해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아르 품종이나 마두라 품종에서의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DA 수준입니다.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서 보았을 때는 비교적 당뇨병에 걸릴 시에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마두라 품종이나 수아르 품종에서 비교적 어느 정도 일반적인 쥐와 비슷한 값을 가질 수 있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표는 총 콜레스테롤 또는 고밀도 지질단백질 또는 저밀도 지질단백질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서 평가 항목으로서는 동일하게 일반적인 쥐와 당뇨병에 걸린 쥐 그리고 품종을 달리하여 제조한 콤부차를 투여한 쥐가 되겠습니다. 고밀도 지질단백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쥐가 59.3이라고 할 때 당뇨병에 걸린 쥐에 비해서는 비교적 콤부차를 주입했을 시에 높은 값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알 수가 있고 LDL의 경우에는 당뇨병에 걸릴 경우에 2배 정도 가량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수아르 품종에서 분석된 값이 당뇨병에 걸린 쥐에 비해서 비교적 월등하게 일반적인 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G의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일반적인 쥐에 비해서 당뇨병에 걸렸을 시에 2배 정도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콤부차를 주입했을 시에 그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특히 수아르 품종은 일반적인 쥐와 비슷한 값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총 콜레스테롤입니다. TC의 수준은
44.8에서 75.3으로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높아짐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스와르 품종이 비교적 일반적인 쥐와 비슷한 수준으로 값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으로서 400배율로서 촬영된 현미경으로 촬영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판크레아티 세포에 대해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레트, 즉 식염수만 주입한 레트에 대해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뇨병에 걸릴 시에는 이 판크레아티 세포가 눈에 띄게 적어지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정량적인 분석들에서 스와르 품종에 대해서 여러가지 평가 지표에서 회복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스와르 품종에서는 그 세포에 대해서, 판크레아티 세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두라 역시 앞선 스와르 품종과 함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감소에 대해서 측정된 결과값이 당뇨병에 걸린 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쥐와 비슷한 값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마두라 품종 역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폰도입니다. 폰도 품종에 대해서는 화학적 특성 평가를 했을 때 관능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었으나, 어떤 생리 활성의 분석을 통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는 비교적 항당뇨 활성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값과 맞게 해당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회복세가 굉장히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리 품종을 섭취한 것인데, 발리 품종 역시 앞서 이야기한 폰도 품종과 함께 항당뇨 활성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으며, 해당 촬영을 통해서도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항당뇨 활성에 대한 평가들을 진행한 이후의 결론입니다. 스와루, 마두라, 폰도, 발리 품종의 비늘 야자에서 모두에서 우선적으로 콤부차 제조 후 이에 대해 항당뇨가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다만 그 표준 편차가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감안하였을 경우에는 비교적 폰도 품종이나 발리 품종은 항당뇨 활성이 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혈당은 감소한 것이 맞으나 췌장세포도 개선이 되었지만 MDA 및 SOD 수치가 낮을 때 산화 스트레스 상태 개선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늘 야자를 이용하여 콤부차를 제조했을 시에는 페놀 및 유기성 함량이 증가하여 항당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서 스네이크 프루트의 항당뇨 효과를 가지는 콤부차의 원료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화나 그리고 어떠한 단순하게 이 비늘 야자의 품종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항당뇨 활성에 있어서 그리고 화학적 특성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확실하게 스와르 품종이 항당뇨 활성이 높았고 폰도 품종이 화학적 특성을 보았을 때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서 배합의 비율에 따른 항당뇨 활성과 화학적 특성을 비교하는 분석 실험을 진행해 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고자 하는 실전 문제 연구단에서의 폭립과 옥수수 수염의 배합 비율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고, 해당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들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을 진행했을 시에 단순하게 혈당 측정만을 할 것이 아니라 보시는 앞서 있었던 그러한 평가 항목들을 진행해 보는 것 또한 그 나름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